오늘은요, 제가 이제 그 지난 방송에서 주식을 디자인하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한 시간 또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요, 이 이야기 잠깐 나누고요. 제가 바로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란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식 시장에서요, 젊은 엄마가 아기를 업고서 주식 객장에 들어오면 그는 이제 고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저번 주말에 모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가족들하고 옆에서 부부가 앉아서요.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이제 아시는 지인분들이 비트코인이 괜찮아? 투자하면 돼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투기하는 거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의 이제 열풍이 대한민국에서 불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제 경고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그냥 단순한 투기 자산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또 프랑스의 금융시장청 장관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비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게 정말 진정 화폐라면 이거는 최악의 극악의 화폐다. 그러니까 악마의 화폐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요. 진짜 아주 걱정이 태산 같은 쪽은 프랑스인데요. 정작 이 비트코인이 폭등하는 곳은요. 바로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비트코인이 지난달 26일 날 한 코인당, 즉 한 개당 한 1,0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요. 26일을 기점으로 26일 기점으로 11일이 지난 그 당일에는 무려 장중에 한 코인당 2,400만 원까지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언론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대한민국을요 좀 웃긴다라고 생각하겠죠. 이제 비아냥거리는 건데 제가 정말 싫었던 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모 신문사가 우리 이제 1953년 전쟁 끝나고 나서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 전쟁 폐허를 보고서 쓰레기장에서 장미꽃 피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저 나라 대한민국은 절대 일어설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뚝 일어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앞다퉈서 세계 언론들이 떠듭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빗대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라운드 제로가 뭐냐면 어떤 이제 축구 경기장 안에 있는 네모 틀에 그걸 그라운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떨어지는 그 지점을 우리가 그라운드 제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그라운드 제도다라는 거죠. 그라운드 제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한탕주의에 빠진 그러니까 어떤 투기 중독된 국가로 보고 대한민국 저 자리가 바로 버블 중심지다라고 그렇게 언론사들은 연일 떠듭니다. 그리고 뭐 어린이를 포함해서 뭐 학생, 어른 할 거 없이 다 여기서 뛰어들고 하루 종일 비트코인 가격 등락폭만 쳐다보느라 뭐 전혀 일상생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세계 언론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생생한데요. 바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다 이야기. 한동안 우리나라 전 정권 때 바다 이야기가 대한민국을 한번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이야기의 처음 취지는 뭐였냐면 거기서 저도 이제 한 번도 이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바닷속에 뭐가 다니나 뭐죠. 그래서 뭘 잡으면 이쪽에서 이제 우측에서 문화상품권이 이제 투두투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점에 가서 책을 보자. 어제 건전한 게임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루 저녁에 몇백만 원씩 읽거든요. 그러니까 노로 많은 애들이 무슨 서점 가서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정부에서 뒤늦게나마 사실 막았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 비관자살한 사람들이 상당히 그때 당시엔 좀 많았던 거로 압니다.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게 비트코인의 핵심 요인은 이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은 어떤 수학적 알고리즘을 좀 기반으로 한 신기술은 맞습니다. 지금 한참 방송에서 얘기하죠.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는요. 정말 이 혁신을 가져다 줄 뭐 최고의 분야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요, 어떤 가치 저장이라든가 어떤 그 교환의 매개로서의 사용하기에는 이 가격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사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불기 시작한 이 가상화폐 시장, 이 비트코인, 원래는 컴퓨터로 이제 복잡한 좀 연산을 풀면서 채굴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채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웃돈을 붙인 거래가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1630년대 네덜란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튤립 아시죠? 튤립이 그 뿌리가 이제 양파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가 올라오면서 꽃이 피는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꽃 한 뿌리가 그때 당시에 집 한 채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163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지금의 그 비트코인은요, 그때 당시 튤립과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지금 뭐 제도권에 진입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선물 시장에서 또 새로운 또 상품이 또 등장하면서 이제 거래가 이제 재개됐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정상적인 우리도 거래할 수 있는 제도권의 어떤 그런 화폐라고 보시면 큰 오산이죠. 지금 정부에서 이제 빨리 어떤 TF 구성하고 법무부하고 지금 뭐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달 초에 그런 그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이 가상화폐는 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의 어떤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물 상품 거래는 이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지금 피력을 했습니다. 정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다른 나라 분들하고 좀 다른 게 어느 한 곳에 꽂혀버리면 정말 정신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진짜, 잘못해서 진짜 이 최고점에 전 재산을 투자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면 그분들을 정말 날 추운데 어디로 가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만, 또 이제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 보면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그래서 테마주들이 이제 나오는데, 솔직히 테마주하고 아무 관련 없는 종목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지금 오늘이 이제 7강인데 6강까지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종목의 어떤 BPS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청산 가치가 400원짜리입니다. 이런 종목, 영업이익의 실적도 좋지 않은 이런 종목이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그래서 등락을 좀 거듭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이제는 좀 뭔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2017년도 외국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외국인은 이제 그분들이겠죠. 외국인들이요,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수익률이 외국인들이 2017년 34.7%인가 수익률을 냈대요. 근데 이제 대개 종목들이, 제약주도 있지만,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IT죠. 아니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겠죠. 그리고 또, 외인들이 2017년도 코스닥에서는 86.7%라는 아주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 2017년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외인들은요, 코스피는 34%, 그리고 코스닥은 86% 수익이 났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다 고점에 물려서 그렇게 많이 힘들고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좀 쫓기듯이 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끝 마무리에 이어왔던 이 테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또 다른 종목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화면으로 들어가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가삼각이라고 그러죠. 종가삼각. 그죠? 종가삼각. 여기 제가 40과 65, 그리고 108, 201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색상을 40선으로 놨냐면 40선은요, 이게 되게 이제 기준이 되는 선이고요.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 지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지라는 게 있는데 주가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어떠한 이평선에 두고서 계속 퉁퉁 튀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 지지하는 라인이 대개는 40선인데 이게 65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08이 될 수도 있고 이제 201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지하는 선이 어떤 라인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좀 짧게 볼 것이냐, 중기적으로 볼 것이냐,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네, 이런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가 이제 40선이, 이 40선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성심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한 2년에 또는 3년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저번 상반기 때 제가 손가락을 펴서 2013, 2014, 2015, 2016, 2017 그래서 5년 정권의 가운데 기억하시면 앞에 2년, 뒤에 2년 이래서 장기다, 또 중기다, 단기다 이렇게 좀 강의를 드렸었어요. 그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성심 라인이 들어오는 만나는 그런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심 라인이 만나는 지점, 그죠? 어느 한 캔들에, 그죠? 어느 한 캔들에 성심 라인이 한 2년이나 1년 만에 이 성심 라인이 중심의 2분의 1 지점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죽하면 이게 이제 이 보스라고 그랬고요. 보스라고 그랬고, 이게 넘버1, 넘버2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G7과 K7이 이 2분의 1 지점에 똑같이 수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77 이동평균선인데 77 이동평균선이 자 밑둥지 즉 2분의 1을 딱 캔들의 2분의 1에 이 자리든 어느 자리든 다 뒤꿈치를 쳐도 되고요. 밑둥지를 쳐야 된다는 이런 의미는 뭐냐면 다시 한번 자 사실 77 이평선이라는 거는 77 이평선은 여러 가지 이제 함축되어 있는 선인데요. 실제적으로 방송에서는 제가 선을 한 선을 보여주지만 이 선이 연결된 거는 8가닥의 아주 미세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볼 수 있는 거 우선 4가닥으로 보면은 이평선이라는 게 그죠? 예, 종가가 있고 시가가 있고 저가가 있고 고가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한 선을 가져다 놓고 선을 연결해서 보는 건데 일단은 한 선만 가져다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볼 때 이제 뭐 종가 단순이라면서 어떤 종가라는 이름을 써요. 그죠? 종가 단순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 단순으로도 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가 단순으로도 놓을 수 있고요. 고가 단순으로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고가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선을 연결하면요. 종가 단순도요. 선이 여러 가닥으로 나올 수 있는데 자, 거기까지는 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기준이 되는 이동평균선이 하나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출발을 한다고 그러냐면요. 평균을 이탈한다라고 그랬어요. 평균을 이탈해서 갭 하락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갭을 하락해서 이게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평선, 평균 이평선을 한참 상회하는, 즉, 시가와 이 종가를 볼 때 그렇죠. 이 하단 부분을 한참 상회하는 그런 어떤 종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심 라인이 어느 한 2년 만에, 3년 만에 이 가운데 선으로 들어오면서 같은 날에 이동평균선, 자, 우리가 보는 77 이평선의 이 개파락에서 종가를 형성하는데 이 부분의 2배 이상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하단을 스쳐가는 이동평균선이 발생. 그러니까 즉, 개파락하는 밑둥지를 제가 끊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 자리에 G7이 만나고 그리고 K7이 만나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우리가 매수의 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포크와 이제 헌터라는 게 있는데요. 포크와 헌터는 이제 그 헌터 그리고 이제 포크는 어디에 부딪히냐면 이제 종가에 부딪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심 라인 만나고 77 이평선 밑둥지 끊고 G7 만나고 K7 만나고 그리고 포크와 헌터가 만난다는 건요. 상당히 강하고 그 지점으로부터 우리는 목표가를 설정할 때, 물론, 그,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이제 장구를 보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후에는요, 되게, 수익률이 상당히 크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쪽에 제가 지금 그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 라인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음봉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음봉 라인 주가가 그렇죠? 음봉 라인.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이니까. 왜냐면 오늘 이제 처음 또 이 방송을 또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가야 되니까. 자, 주가가 가격 조정 주고 기간 조정 주는 기간. 자, 즉, 주가가 빠질 때는요. 여기서 이제 음봉이 이렇게 좀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음봉이 내려올 때, 음봉 개수에 맞춰서 시가 부분, 그죠? 예, 시가 부분에 어떤 선을 연결해서요. 주가가 반등 시에, 그죠? 주가가 반등 시에 우리가 목표 지점을 알아내는 그런 하나의 지표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 라인이라 한다. 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그죠? 이제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337은요. 우리 이제 실장님이 잘못 여기다 좀 표기한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자,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테스. 여러분들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종가 단순 50, 20, 60, 120. 그러면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61선과 121선은 좀 장기 평선이니까 쭉 뻗어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뭐 5일선, 21선, 11선 보면요. 상당히 불규칙적입니다. 그죠? 불규칙적이고 뭐 5일선 매매다. 그리고 이제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다. 그리고 또 하향 돌파하면서 데드 크로스 매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이걸 다 배제시키고요. 이제 우리만의 어떤 기준을 좀 잡자라는 거죠. 거래량에서도요, 보면 이제 종가 단순 5, 20, 60, 120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골든 크로스를 보는 건지, 데드 크로스를 보는 건지, 이 사용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 신제품을 딱 사면요,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상품을 딱 뜯었더니,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내가 휴대폰을 이제 새로 딱 샀으면 나한테 맞게 이제 구성을 하고 앱을 넣고 이제 이렇게 해서 쓰듯이 그렇게 써야 나한테 맞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아주 단호하게 X표를 딱 긋고 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이평선을 좀 걷어냈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실까요? 이 화면을, 이쪽 부분을 이 부분을 좀 걷어내고 다시 이 화면으로 왔어요. 여기서 보니까 테스라는 종목인데, 자, 이동평균선이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201선으로 되어 있어요. 왜 201선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 지지하는 부분이 201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201선이기 때문에. 항상 이 지지하는 이 부분에서는요, 장부상 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주어진 시간에 한번 깔끔하게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해요. 자,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미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상상을 하냐면, 자, 얘를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처럼. 야, 내가 저기서 사가지고 1,000만 원에 사서 2,400만 원 벌었으면, 야, 돈이 얼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차트를 보면서 저 자리에서 매수해서 이 자리에서 매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어떤 희망사항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테스라는 종목이, 그러면 이게 아닌 상태에서는, 그죠? 이렇게 올라가기 직전에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요. 2015년 11월 달인데, 저 자리에서는요, 물론 이제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변동성도 강하고 차트 자체도요, 좀 모양새가 좀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죠?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종목은요, 매수할 지점에 차트가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차트가 길게 좀 올라간 다음에는 차트가 이쁘게 좀 만들어질 수는 있으나 처음부터 이쁘지는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좀 크게 좀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실게요. 여기가 11월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2015년, 자, 15년 11월을 기억합시다. 15년 11월을 기억하십시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저 자리를 좀 확대할게요. 여기 15년 11월 달입니다. 15년 11월. 아셨죠? 자,
지금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이게 지금 바로, 성심 라인이에요, 성심 라인. 예, 성심 라인. 그래서 이거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 1년이나 2년, 3년에 한 번씩 온다라고 그랬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성심 라인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이제 주부들이 개인들 돈을 다 따서 이제 비행기를 이제 띄운다고 그랬죠. 비행기 띄워서, 그죠? 떠난다고 그랬어요. 떠났다가 뭐 한 2년, 한 3년 잘 놀다가 되게 이제 필리핀 가더라고요. 그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돈 떨어지고 정권 바뀌고 어느 시점에 이제 좀 작전할 어떤 그런 좀 시점이 돼버리면 이제 비행기 타고 다시 이제 옵니다. 아셨죠? 비행기 타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인천공항으로 지금 들어온 자리다. 이게 비행기가 비행기. 아시겠죠? 예.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 지금 어디에 도착했냐면 인천 시내에 한 횟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피레침이에요. 예? 한 횟집에 들어가서 하나씩 불러드리는 겁니다. 작전할 친구들이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 내용을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주식 강의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청하다가 지루하니까 좀 넘기게 돼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요. 하여튼 조직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잘 볼게요. 저 자리가 몇 점인데 여기 보면 지금 75,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번 시간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7일은 7, 7이 14, 오죽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그죠? 여기다가 쓸게요. 7호, 35죠. 7호 35. 그러니까 이게 34,200원, 35,000원 금방이니까 몇 배가 같다는 거예요? 5배가 같다라는 거죠. 5배. 그러니까 11월 달에 만나서 16, 17, 2년 동안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5배가 간다라고 그러면 누가 비트코인 하겠어? 이거 하지. 그죠? 안 그래요? 예. 그래도 비트코인 한다고 하여튼 비트코인 하면 안 돼요. 아시죠? 예. 자, 그러면 차근차근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하나씩 좀 가볼게요. 이쪽을 지금 이제 열을게요. 자, 이쪽을 열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예, 다시 한번요. 여기, 다시 한번, 열었어요. 아까 그 자리입니다. 더 확대를 시킨 거예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더 확대를 시킨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1월이라고 그랬어요. 11월. 15년 11월인데, 잘 보세요. 요게 지금 뭘 갖다 놓은 거냐면, 성심 라인을 가져다 놓은 겁니다. 아셨죠? 성심 라인.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죠? 출렁거림이 상당히 크잖아요. 예? 예? 비트코인 차트 보니까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 크잖아요. 그죠? 예. 주식은요, 매수해서 어느 시점에 매수해 놓고 목표가를 설정해 놓고 그냥 진드같이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예? 하루 종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셨죠?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주식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주식은. 아셨죠? 자,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 만났어요. 이 자리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확대를 해 놓은 겁니다. 이 위치를 여기다 확대했는데 영역을 뺀 거예요. 이 빨간 캔들의 영역을 뺀 거예요. 그래야 얘가 어떻게 파고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성심 라인을 놨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큰형님이 인천공항에 떠났다가 다시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아그들을. 자, 여기 보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되게 횟집을 많이 가잖아요. 예? 그죠? 주식하는 분들이 되게 초밥을 좋아하더라고요. 왜? 빨리 먹으니까. 자, 이거 보면요. 이게 피리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윗골이. 자, 이제 부릅니다. 누가? 성심 라인이, 그러니까 성심. 이 보스 이름이 성심이에요. 성심이 사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누굴 부르냐면, 자,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누가 왔냐면, 바로 누가 왔냐면 이 자리였습니다. 자, 누가 왔냐면, 777이 왔습니다. 자, 777이 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성심 라인한테 777이 얘기합니다. 성님, 언제 오셨습니까? 오늘 왔어요. 아, 그래요? 성님, 이제 어디로 갑니까? 테스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테스로 갈 거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어떻게 생겼다고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평선이 쭉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재밌는 부분이에요. 아셨죠? 이 부분이 재밌는 부분이에요.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깊숙이 내려갔다가 종가를 형성하는데 훨씬 2분의 1 위에서 종가가 형성되는 자리가 거식이라 그 말이죠. 자, 아시겠죠? 자, 여기서 777이 그럽니다. 네? 성님, 보고 싶으셨습니다. 성님? 그런 거죠. 그죠? 아그들 다 어디 갔냐? 예, 지금 다 연락해서 오고 있습니다, 형님. 그래? 그러니까 딱 들어온 거예요. 일단 1차 합격한 겁니다. 아셨죠? 1차 합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더니,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넘버2 G7 인사드립니다. 그런 거죠. G7이요, G7. 자, 여기서 잘 봐요. 성심 라인이었어요. 그죠? 다시 성심 라인, 다시 뒤로 가요. 성심 라인 가격과 여기다 G7을 가져다 놨는데, G7은 1이 들어오죠? 그죠? 예. 성심은 1이 들어오고, G7은 1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싹, 파란색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값이 똑같은 거예요, 값이. 뭔 값인지 모르겠지만, 값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리키냐면, 여기 이제 7,000원 중반 값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G7이 넘버2인데, 넘버3가 와야지, 그죠? 넘버3. 야, G7, 예, 형님. K7은 어디 갔어? 예, 지금 다 왔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딱 K7이 들어오는 거예요. K7 들어옵니다. 자, 이게 G7이었고, 자, 다음 K7이 들어옵니다. 자, K7은 녹색선이라고 얘기해서 K7이 녹색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인천공항에 2년 만에 오셨습니다. 성심 형님이. 그래서 이건 피레침이에요. 횟집에 들어앉아서 777을 부릅니다. 이게 77이 딱 1이 들어오죠. 그죠? 2분의 1 하단을 딱 찍고요. 그러니까 개파락했다가 종가를 형성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G7이 형님, 접니다. G7입니다, 형님. 하고 들어와서 값을 같이, 그러니까 넘버2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K7이 싹 내려오면서, 형님, K7입니다, 형님. 건강하시죠, 형님? 하고 좋아서 딱 들어온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이 자리, 이런 자리를, 여기서 보면 G7과 K7은 값이 다르니까 이 지점부터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열립니다. 그죠? 이거를 제가 표현하자면 하늘문이 열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소위 이제 단타 같은 것도 하는 거죠. 여기서 맥점을 잡서 포인트를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에 목표가 정해놓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어떤 단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근데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식에서 돈 잃고 할 거 없으니까 단타한다고 그러는데 단타는요 정말 고수의 영역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K7이 이 성심 이 보스한테 성심 형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이 성심이 뭐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K7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전에 들어봐서 알 겁니다. 그 올콩이파라고 그게 형님 헌터하고 그다음에 포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얘네들 그 넘버3 넘버2 했던 거 아시죠 형님? 그러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조직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형님. 그래? 올콩이파는 뒤졌네 그런 거지 그죠? 네? 이해 가셨죠? 그런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 날에 한 날에 누가 오냐면 이 친구들도 오는 겁니다. 자, 지금은 K7이 왔고요. 누구까지 포함이 되냐면 제가 지금 점선으로 좀 표기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점선으로 표기해 놨는데 올콩이파에서 있던 헌터가 예, 인사드립니다. 왜냐면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 직선으로 돼 있는데 얘는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와서 하여튼 형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자리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터는 제가 사냥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냥꾼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그랬죠. 이건 역별인데 5일선에 21선에 61선 될 거고 정별로 돌아서면서 5일선에 21선에 61선인데 어떤 이평선이 그런 이평선이 어딨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수렴 구간에 어떤 캔들이 하나 딱 들어가는데 수렴하는 이평선이 이 가운데를 다 치고 들어가서 요게 점 하나 딱 찍고 쭉 간다라고 그러면 이건 기가 막힌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종목인데 다 종목들이 가격 조정을 주고 기간 조정 주고서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구간에 이렇게 딱 점을 형성하면서 모든 이평선들이 한 캔들에, 그것도 양봉에 거리랑 동반해서 한 캔들에 딱 모여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그럼 우리 다른 말로 대박 이러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일이 없는 것을 그럴 일이 있게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제가 15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자 보세요. 이 아랫부분 보면요. 거리랑 보면 그런 강의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방송 보면 어떤 전문가님들이 그게 거리랑을 하고 이제 예를 들자면 거리랑 이동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동 평균보다 훨씬 많은 거리랑이 들어오면 그 이후에는 주가가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고점에서는 그렇죠? 고점에서는 뭐 그런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타 방송 보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준비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참 그렇죠. 예, 맞박이라고 그래서 그런 용어가 있어요. 맞박. 자 마지막 포크가 한번 오는데 포크는 어떻게 오냐면요. 얘는 헌터가 일이 들어오면서 잘 보시면 중심점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딱 이 자리인가? 이 날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좀 특이한 날이라는 거죠. 저게 뭘까? 저 날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누구까지 왔냐면요. 포크까지 옵니다. 아시겠죠? 포크까지 옵니다. 포크가 이 파란 점선이에요. 오케이. 포크가 이 파란 점선인데 얘는 어디에 부딪히냐면요. 이 종가 부분에 갖다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봅시다. 자, 넘버2, 넘버3, G7, K7이 그렇죠? 성심 큰형님 만나고 이리 쫙 이동하면서 여기서부터 열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딱 열리는데 여기 좀 복잡하게 어려워요. 자, 열리는데 포크가 와서 종가를 찍고 종가의 자리를 옆으로 쭉 이동하는데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죠? 고맙습니다. 자, 보세요. 자, 포크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G7과 K7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죠? 열리는데 이 열리는 77 이평선을 파고 들어가는 이 자리와 즉 여기서 만났던 종가 부분과 정확하게 딱 만나는 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투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매매는 디지털 시대의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이 2017년 악장 속에서도 34%라는 경이로운 기록과 코스닥에서 제약 바이오주죠. 그죠? 87%인가요? 이런 큰 수익을 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 자리와 종가주 그러니까 포크 내려왔던 이 자리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 지점이 실제적으로 매수는요. 여기서부터 매수에 가서 우리가 이제 매집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매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매집.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분할 매수라는 말을 씁니다. 분할 매수를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네. 이해 가셨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으로 이제 화면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지점을 지금 잘 보실까요? 이 지점, 아까 얘기했듯이, 인천공항에 성심라인 큰형님 오시고, 그 다음에 77 와서 형님 오셨습니까? 그러고, 안녕하십니까, 형님? G7대 형님? 그리고 K7 왔습니다, 형님? 근데 형님, 월콩파에서 두 사람을 영입했습니다, 형님? 누구야? 헌터하고 포크 데려왔습니다, 형님? 그러면, 헌터와 포크가 이 자리에 같이 부딪히면서 큰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 여기서부터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만났던 그 날, 즉 이 가격은
평균가 2분의 1 가격이에요. 그죠? 2분의 1 가격. 이 지점에 만났던 이 날을 봤더니 7,000원 중반대라는 거. 7,500원, 7,750원 중반대의 가격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두 가지인데 여러분. 두 가지인데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자, 기본적 분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책도 많이 보고. 여러분, 기본적 분석은 무엇을 뜻하냐면 장부를 뜻하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은 뭘 뜻하는 거예요? 차트죠. 그죠? 차트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제가 이제 선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 매매할 때요. 어떤 장부를 보고 왜 이 회사의 장부를 봅니까? 그랬더니 이 회사에 대한 실적을 보기 위함이라는 거죠. 뭐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 분기 대비, 그죠? 보고서 이 회사의 실적을 보고 야, 내가 매수 들어갈까라고 이제 차트로 들어갔더니 이미 차트에 반영이 된 건데 차트에 반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모르니까 덥석 사고 나면 그게 결국에는 고점이라는 거예요. 덥석 잡을 때 외인들은 팔어 치워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인이 과연 외인일까 싶긴 한데요. 예? 외인인가 싶긴 한데, 자, 어쨌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 외인분들께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내가 그 방송, 종편 아시죠? 태블릿 PC 나왔던 그 방송 가서 한번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처음에 만났던 이 자리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펼쳐져서 5배까지 날아가는데, 날아가기 전 그 직전 여기가 비행기 타고 누가 왔다고요? 큰형님이 인천공항으로 다시 도착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수렴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동평균선을 보고 이 자리가 수렴하는 딱 이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상상 불가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여기서 지금 이 7,500원대의 가격을 잘 기억하고 이 자리가 2015년도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차트로 들어가 보는데 이거라는 겁니다. 자, 몇 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뒤에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내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비트코인 관련주를 과연 여러분들이 꼭지에서 살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살까? 셀트리온 종목을 지금 살까?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 말씀드립니다. BPS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매수는 하지 않겠죠. 자, 여기 보면 주주현황 이 테스를 보면 주승일이 왜 11인이 31.49%를 보유하고 있고요. 내가 지금 내 돈 떼다가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이 7.15%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넘어오는 거예요. 구분 현황에. 야가 야고 야가 야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네들이 몇 퍼센트, 즉 20% 합산해서 20% 이하가 되면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분이 20% 이하, 17%, 뭐 14% 이런 종목들은요. 이미 이 회사 일단 대주주 이미 대표도 바뀌고 다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시고 이분들이 계시면 괜찮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냥 지나치지는 않겠죠. 자, 여기 봤고요. 자, 두 번째 보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거.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16년과 15년을 보시게 되면요. 많이 다르죠. 그죠? 예? 여기 보면요. 2015년도에는 1,000억인데요. 2016년도에 1,789억이니까 직전 연에 비해서 얼마가 784억 원이 늘은 거죠. 그죠? 그렇죠? 엄청나게 늘은 거잖아요. 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걸 보면서?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요. 지금요. 한 3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야, 직전 전보다 이렇게 좋았어? 하고 흥분하시잖아요. 그죠? 야, 매수해자 고점이에요. 지금 매수하시면. 매수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가 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냥 이게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해요? 흑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흑자. 자, 검은 흑자 써서 흑자고요. 얘가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면 우리가 이제 불굴적자에서 자, 그죠? 예, 적자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고 줄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이게 검정색이냐 빨간색이냐만 보면 돼요. 검정색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 하여튼 매출액에서 영업이익 산출하는 방법은 지난 방송에 돼 있으니까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과 유보율인데요. 부채 비율이 이 회사가 2016년도에 24%입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1427%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채 비율은 150% 이하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돼야 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부채 비율이 140%인데 유보율이 900%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 종목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24%의 부채 비율이 150이 아니라 24%의 무려 유보율도 1400%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 이걸 확인하고 하나 들어가서 확인할 게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장부는 스냅샷이거든요. 근데 옆에 보면 이제 재무제표라고 있어요. 여기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저게 빠지고 일이 들어갑니다. 아셨죠? 재무제표로 들어오셔서 이것만 보면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래서 스크롤바를 밑으로 좀 내리면요. 이와 같은 안정성 지표라고 차트가 뜨거든요. 여기 뭐라고 쓰냐면 유동비율이라고 하고 부채비율이라고 그래요. 자, 유동비율은 이 회사가 1년 안에 자기네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이 비율, 즉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능력. 그리고 부채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근데 아무래면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이 많아야죠. 갚아야 될 빚보다. 근데 이게 거꾸로 돼 있으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방송, 자, 예전에는 이 FN 가이드에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 부채 비율이 빨갛게 표시돼 있었어요. 빨갛게 표시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데일 TV에서 한창 강의하고 있는데 색을 싹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부채 비율이 빨간색으로 막대 그래프가 표기되다가 이거를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색깔, 이게 고급스럽습니까? 예? 이걸 보지 말라는 건지 뭔지. 그러니까 이게요, 잘 기억하세요. 이게 심리전 마지노선이 얼마냐면요, 200%입니다. 다시 한번, 얼마? 200%. 200% 근접지에 이 유동비율이 갖다 돼 있으면 돼요. 근데 얘는 200%뿐만 아니라 훨씬 뛰어넘잖아요.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 유동비율 막대 그래프 대비 부채 비율이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그러니까 딱 보고서 내가 매수하려고 아까 봤듯이 D7, K7 딱 만나고 나면 이 정도는 들어가서 뒤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에 딱 가만히 묻어놓고 그냥 어디 다녀오세요. 필리핀을 반대로. 자, 아시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BPS라고 그랬죠. 그죠? BPS가 여기 지금 얼마가 돼 있어요? 7,600원이라고 써 있죠. 자, 아까 차트에 제가 G7, K7 다 만났을 때, 성신 만났을 때에, 그쵸? 우측의 가격대를 보자라고 그랬죠? 7,500원에서 7,750원 그 중간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격을 맞추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2015년도 11월이니까 2015년도 1월은요 이 자료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2015년도에 대한 자료는 왜? 그러니까 2015년도가 지난 이 그 사업 보고서, 이 자료는 감사 보고서는 언제 나오냐면, 야, 너네들 15년도에 대한 자료를 개인 투자자들한테 보여줘라고 하잖아요. 이게 90일입니다. 90일 이후입니다. 90일. 90일이라는 거는 20일이 아니고요. 한 달. 예, 이거는 30일씩 따져서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4월 달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대한 합산에 대한 자료는 2016년 4월 달, 2016년도에 대한 자료는 2017년 4월 달, 그런 2017년이 끝나면 2018년
우리는 4월 달에 보는 거예요. 야, 이 회사 끝내주는 걸 하고 들어가면 거기가 우리는 고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에 아실 건 없는데 PBR이 뭐냐면 이 BPS 청산가치가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니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16년도에는 3.5배까지 올라갔다가 이거는 에스티메이트 추정치입니다. 그럴 걸 추정치, 그럴 걸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점점 낮아지죠. 그죠? 배수가 낮아지는데 왜 이 가격, 청산가치 추정치를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7,600원이면 더블을 계산한다고 그랬죠? 2배로 계산하면 이게 14,0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나는 14,000원에 팔려고 하는데 에스티메이트를 얘네들이 계속 작성하면서 보니까 얼마라고 돼 있냐면요. 16,000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16,000원.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트 중에서 가장 큰 가격을 우리가 산정을 해서 딱 2배로 계산을 했더니 우리가 자 보자고요. 16,600원 더하기 16,600원 더하기 자 한번 해볼까요? 002 가고 1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3이죠? 3. 예. 33,200원이 되는 거예요. 33,200원. 그러니까 여기 에스티메이트 나는 그냥 2배만 먹으려고 그랬어. 2015년도에 만나서 11월 달에 만나서 2014년 자료 보니까 5,000원이었어. 그래서 10,000원만 가려고 그랬어. 근데 에스티메이트가 7,000원이래. 그래 14,000원만 가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게 16,000원이래. 아이고 미안해. 그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6,000원 더하기 16,000원은 33,2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얘네들이 일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냐면 고점을 뜻하는 거예요. 개인들이요, 들어와라. 나는 비트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만났던 자리, 이 자리는 다시 주가가 급락을 한 후에 이 성심 라인이 다시 어떠한 캔들에 가서 부딪히고 G7, K7, 77들도 또 다시 만나는 날이 있겠죠. 어느 지점에 그죠? 만나는 날이 있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지금 얘가 만난 이후로 주가가 2년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배가를 갔는데 잘 기억하세요. BPS 추정치가 16,600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 2배로 계산했을 때 비슷한 가격이 나오면 너무 괴리가 크잖아요. 16년도에 7,000원인데 아니 이게 막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무슨 막 회사 앞에 마당을 팠는데 갑자기 석유가 팡팡 솟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테슬라라는 종목 보면서 우리가 잘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이 부분부터는 또 다른 종목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왜 이 자리에 다시 반드시 쓰냐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내일이요. 내일 이데일리 온에서요. 자, 일단 그 무료 공개 방송 밑에 자막 나가죠. 그리고 저는 매주 토요일 날 전 대전에서 올라오는데 대전에 제 사무실 거실에서 10번 선착순 무료 강연이 오전 10시에 늘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좀 문의 전화하시고요. 어쨌든요. 날씨가 많이 매섭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